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눈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왔네요. 예보대로 눈이 1m 정도 왔으면은 여러분에게 좀 구경 좀 시켜드리려 그랬는데 별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빈집이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사셨던 분들은 한 달에 5-60만원씩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생활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현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동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시동 3리입니다. 마을회관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기찻길이 보이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 기차가 한 번 지나갔습니다. 이게 저속기차라 시끄럽지는 않았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정겨운 시골 마을이었고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는데요. 경매 물건은 이 집입니다. 여기 파란색 지붕이 있는 바로 이 집이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는 깨끗한 새 집이 있고요. 이 집은 약간 리모델링을 한 것 같고, 이 안에도 새 집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 두 집은 좀 옛날 집, 이런 분위기입니다. 동네는 굉장히 조용했고요. 마을에서 이웃분들을 좀 뵀었는데 대부분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면요, 따로 지적도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울타리를 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의 경계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면적이 103평이고요. 대지입니다. 땅은 좀 아담한 느낌이고요. 집의 전반적인 느낌은 양지 바르고요. 자, 집 뒤로 이렇게 소나무 엄청 크고요. 그 앞으로 여기 대나무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집이 안쪽에 있고 여기에 부속사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부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목조로 된 요 부속사를 보면은 얘가 좀 기운 건지 아니면 요 시멘트 블록 담장이 오른쪽으로 기운 건지 아무튼 약간 기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은 요거는 그냥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마당을 넓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는 빈집이고요. 제가 등기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마도 작년 2024년 1월부터 빈집으로 이렇게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마당은 이런 느낌입니다. 마당에 콘크리트를 다 발라놨는데 그래도 풀들이 삐져나옵니다. 이 풀들은 진짜 생명력이 아주 끈질겨요. 여기 왼편 앞쪽에도 부속사가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보면 옆집이 보이는데 요 뒤에 대나무 좀 보세요. 와, 빽빽한 게 어마어마하죠. 이 대나무가 금방금방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번식도 잘하고 새끼를 너무 잘 쳐서 얘가 금방 확장한대요, 그 영역을. 그래서 집 옆에 대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지런히 좀 잘라줄 필요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대나무 옆에서 사는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의 뒤쪽을 이제 밖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경매 물건 뒤쪽으로도 여기 대나무가 상당합니다. 경매 물건 대문 앞에서 남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집은 약간 남서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막힌 쪽이, 집 뒤로 막힌 쪽이 동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이 주택과 두 개의 부속사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이 언제 지어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건축물 대장에 없고 원래는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 대장을 만들 일이 있어서 만든 것 같은데 이 집이 언제 지어진 건지는 이제 대장상으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쓰고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도로 상황을 볼게요. 국공유지 필터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국유지 도로에 딱 붙어 있네요. 진입로 사용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올라와 있는 사진을 좀 더 보시면요, 이 집도 오래된 집이긴 한데 리모델링이 완료가 된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원래 집의 본체였고 이 앞부분은 베란다,
확장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평면도에는 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실 부분은 이렇게 공사를 해놨고 해상도가 낮아서 이 글씨들을 알아볼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방 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부엌 공간인 것 같고 거실 또 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집 왼쪽에 있었던 요 블록으로 만든 부속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여기 나무로 만든 부속사의 모습입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이 집은 매달 5, 60씩 받던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또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등기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집은 건물이 미등기 건물에 대장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살펴봤지만 2019년도에 건축물 대장이 이제 신규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대장도 없던 건물에서 대장도 생기고 등기도 생겼죠.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을 하셨던 요 소유자가 여기 보시면은 30년대생으로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건물에 등기도 없이 대장도 없이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은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건물을 등기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등기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또 자식들의 도움도 안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주택연금 받는 분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제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으셨을지. 그래서 요 소유자분의 나이와 이 부동산의 감정가를 대략적인 주택연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액형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현재 시간 차이도 6년 정도 있고 당시의 감정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지. 당시 2019년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주택연금이 이제 확정됐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연금 수령자가 지금보다 6년 정도 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연금액이 요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대략 한 5, 6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022년 1월 달에 이 집이 이제 배우자께 상속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배우자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자 앞으로 상속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작년 1월 1일 날 상속을 원인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집이 상속이 됐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을 받을 사람이 다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집을 경매로 처리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제공된 연금액보다 낙찰가가 더 높다면은 그 차익을 요 자녀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매에 나오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 기호를 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되고 있고 현재 경매에서 감정가는 8,700만 원입니다. 8,700만 원인데 한 번 유찰됐죠. 다음 매각기일은 3월 31일 이번 달 말인데 최저 매각가가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요 이제 주택연금을 받은 기간이 만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연금 지급액이 한 3천만 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되면은 상속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일부 이제 돈이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집은 권리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뭐 소유자가 점유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상태이고 자녀들에게 상속된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세입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사를 나갔고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라고 이렇게 현황 조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의 낙찰자가 나타날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면은 이 집을 어느 정도 가격을 쳐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가격에 낙찰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